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 회색빛 안개가 감도는 초겨울 새벽. 2층짜리 단독주택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고요하고 쓸쓸했다. 그 안 작은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바로 강세진, 72세. 이 집의 주인이자 오늘 아침 아내를 떠나보내야 할 남자였다. 계단 아래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아내 정혜숙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세진은 입술을 달싹이며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진짜 가려는 거야. 혜숙은 손을 멈췄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다. 고요한 숨결 사이로 들려온 그녀의 대답은 바람결처럼 무심했다. 애들이 그러자고 하잖아요. 나도 이제 더는 이유가 없어요. 세진은 벌떡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눈갠 짙은 주름, 입겐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다. 이유. 40년을 함께 산 내가 이유가 안 된다는 말이야. 혜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그의 눈을 마주쳤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쳤어요. 떠난다고 해서 그 지침이 사라지냐? 여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야. 여기 있는 게 더 지쳐요. 말끝이 가늘어졌고 그들의 사이에는 또 한 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집 앞마당에서 차 경적이 울렸다. 아들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다 됐어요. 공항 가야 해요. 혜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다. 세진은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너 지금 뭘 하는지 알아. 엄마를 외국까지 보내면 어쩌자는 거냐. 민수는 다가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아버지, 부모님이 같이 있으면 계속 싸우기만 하시잖아요. 엄마는 평온을 원하고 아버지는 관심을 원하죠. 이제는 엄마를 쉬게 해드려야 해요. 그 말은 내 엄마가 날 참고 살았단 얘기냐? 세진의 손이 살짝 떨렸다.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세진은 다시 아내를 향해 돌아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뭘 하라고는 안 하겠어. 근데 가면서 날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혜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어요. 평화. 어디서? 외국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갇혀쳐 살 텐데? 세진의 목소리는 차오르는 슬픔에 묻혀 가늘어졌지만 혜숙은 말이 없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 매일같이 아침에 들리던 밥 지으는 소리, 조용히 울리던 불경 소리, 이제는 모두 사라질 것이었다. 차문이 닫히는 소리,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혜숙은 끝내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세진은 현관 앞에 멈춰 선 채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까만 벨벳 코트를 입은 노년의 여인이 좁은 골목 끝에서 점점 작아졌다. 그 순간 세진은 깨달았다. 그녀가 정말 떠난다는 것. 정혜숙이 떠난 다음 날. 집은 더 이상 집 같지 않았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그 속에 있던 온기는 사라지고 없었다. 부엌의 찬장엔 여전히 반찬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고엔 그녀가 남긴 반찬들이 담긴 통들이 빼곡했다. 미역국, 고등어 조림, 파래우 산 시금치 나물. 그녀가 마지막까지 세진을 생각하며 만든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강세진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 식탁 위에 놓인 흰 우유 한 병만 손에 들고 벌컥벌컥 마셨다. 우유가 입가에 흘러내렸지만 그는 닦지도 않았다. 배고프지도 않아. 혼자 먹는 밥에 무슨 맛이 있나. 오전 내내 그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봤다. 거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그 속에서 젊은 혜숙은 길게 따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옆에 선 자신은 그때만 해도 한껏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던 젊은 남자. 이젠 나 혼자 남았네. 그의 목소리는 쓸쓸하게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집 전화기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전화는 곧 꺼지고 다시 울렸다. 세진은 짜증 섞인 눈빛으로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결국 선을 뽑아버렸다. 누가 뭘 묻든 상관없어. 나 혼자 괜찮아.
오후가 되자 여동생 강미숙이 집을 찾았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세상에, 오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집안은 전쟁터 같았다.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싱크대에 쌓였고 밥솥 속엔 상한 밥이 그대로 굳어 있었다. 우유병은 바닥에 굴러다니고 먼지가 자욱하게 쌓여 있었다. 소파 위엔 옷가지가 흐트러져 있었고 그 한가운데 세진이 멍하니 누워 있었다. 오빠, 이게 뭐야?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미숙은 세진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빛엔 생기가 없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겨우 3일 지났을 뿐인데 오빠가 이렇게 망가지면 어떡해. 미숙은 서둘러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하며 투덜댔다. 맨날 그 사람한테 투덜대더니 이제 와서 그리워. 혼자 남겨지니까 허전하지. 세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 속엔 자존심과 후회,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미숙은 세진의 앞에 앉아 말했다. 오빠, 그래도 살아야지. 엄마 아빠도 자식들도 다 걱정돼서 전화하는데 왜 다 무시해? 이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오빠만 손해야. 세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집이 너무 크다. 그날 밤 세진은 거실불을 끄고 혼자 베란다에 나와 앉았다. 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해숙이 있을 때는 밤마다 들리던 불경 소리,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그리고 자잘한 잔소리들이 있었다. 그 모든 소리가 이제는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서야 그 소중함을 알았을까? 그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먼 나라, 다른 시간대에서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혹시 그곳에서도 이렇게 창밖을 보며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까? 세진은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그가 원했던 건 그녀의 작은 숨결, 그리고 함께 있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 그날 밤도 강세진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불 꺼진 방, 차가운 이불,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해숙이 옆에 있던 마지막 밤, 그녀는 말없이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세진은 여러 번 몸을 뒤척였고 숨을 참았다 뱉기를 반복했다. 한마디라도 걸어볼까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맴돌 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만 끼워냈으면 달라졌을까? 그는 회상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다. 몇 해 전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세진은 TV에서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산책하는 장면을 보며 불쑥 말했다. 혜수가, 우리도 밖에 좀 걸을까? 요즘 너무 집에만 있잖아. 하지만 그녀는 손에 염주를 든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나 지금 기도 중이야. 당신 혼자 다녀와. 기도는 좀 이따 해도 되잖아. 맨날 그것만 붙잡고 있어. 내겐 이게 마음의 안식이야. 세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말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안식 못 줘.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다. 살다 보면 서로에게 안식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 그게 죄는 아니잖아. 그날 밤 세진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베란다에 나가서 혼자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듯했다.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서로의 리듬은 엇갈렸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아들 민수가 엄마, 저희랑 외국 가서 살아요. 손주도 보고 마음 편히 지내요. 라고 말했을 때 해숙은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세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격렬히 반대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거기 가서 뭐 어쩌라고. 해숙이는 영어 한마디도 못해. 민수는 차분히 대답했다. 요즘 한국식 재료 다 있대요. 인터넷으로 뭐든 주문되고 어머니 체질에 맞게 요리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건 엄마를 잡아두고 싶어서죠. 세진은 얼굴이 붉어졌다. 잡다니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하지만 해숙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세진에겐 너무 아프게 다가왔다. 말이라도 해줬으면 끝까지 날 탓하지 않았다는 말이라도. 새벽. 그는 다시 눈을 떴다.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겁고 어딘가 눅눅했다.
이제는 그녀의 숨결도 기도 소리도 없는 방. 그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너 나랑 살면서 한 번이라도 행복했냐?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기억 하나. 어느 날 저녁 그는 무심히 말했다. 나 없으면 너 심심할걸.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 생각보다 잘 지내.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당시엔 장난처럼 흘려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래? 넌 나 없이도 잘 살 사람이지. 근데 난 너 없이 안 되나 봐. 그날도 강세진은 혼자였다. 점심도 먹지 않고 베란다에서 한참을 하염없이 바람만 맞았다. 해는 벌써 지고 있었고 거리엔 하나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오늘 같은 날은 소주 한잔 해. 손 한잔 해 돼? 네, 정도만 해야지. 그는 두툼한 하얀 셔츠에 바람막이 하나를 걸치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근처 골목 끝 춘시포차라는 간판이 달린 조그마한 포장마차. 원래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지만 지나가다 보면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다. 포장마차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삼겹살 냄새와 매운탕 끓는 소리가 반겨왔다. 혼자예요. 안쪽 구석에 자리 있어요. 사장이 웃으며 말을 건넸다. 그녀의 이름은 오춘희. 통통한 몸매에 밝고 시끄러운 성격의 중년 여자. 이 동네에서 10수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해온 장사꾼이었다. 소주 하나랑 오징어 볶음 주세요. 세진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안주를 내왔다. 이 추운 날 혼자 마시는 술은 좀 쓸쓸하죠. 내가 옆에 앉아도 돼요. 그 말에 세진은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춘희는 웃으며 그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이 동네 사람은 다 아는데 난 처음 보네요. 세진은 소주잔을 들고 말했다. 원래는 아내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혼자입니다. 춘희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목소리를 낮췄다. 이혼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떠났어요. 애들 따라 외국으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술잔에 소주를 채워주며 말했다. 그럼 더 외롭겠네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정말 그랬다. 말은 못했지만 누군가 자기 외로움을 알아주는 그 느낌이 너무 따뜻해댔다. 그날 이후 세진은 가끔씩 춘희의 포차를 찾았다.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다. 그녀는 시끄럽고 대책 없는 면도 있었지만 어딘가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다. 어느 날 그는 많이 취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렸다. 그 순간 춘희가 얼른 달려와 그를 붙잡았다. 에어이그. 넘어지면 다쳐요. 그녀의 손이 허리를 감싸며 그를 붙잡았고 세진은 무심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말았다. 그녀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미지근한 온기. 화장품과 향수 냄새가 섞인 좀 선말 섞인 오래된 여자 냄새. 세진은 속삭이듯 말했다. 참 따뜻하네요. 춘희는 놀란 듯 하다가 말없이 그를 부축해 뒷방으로 데려갔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세진은 잠시 멍해졌다. 어젯밤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 옆에 누운 춘희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방 안엔 익숙하지 않은 커튼색과 낡은 가습기 소리만이 들렸다.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지? 당황함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도 따뜻한 감정이 그의 가슴 한편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낯설지만 온기만큼은 낯설지 않았다. 그날 이후 강세진은 종종 오춘희의 집에서 밤을 보냈다. 별다른 약속도 애정 표현도 없었다. 그저 춘희가 내어주는 밥을 먹고 같이 드라마를 보다 졸고 함께 술 한잔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런 시간 속에서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감각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진의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흔들림은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스며들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밤 춘희는 새로 산 수면 바지를 입고 세진에게 말했다. 이거 어때요? 인터넷에서 보자마자 이건 우리 세진 오빠 거다 싶어서 샀지 뭐예요.
세진은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찝찝한 울림이 남았다. 우리 세진 오빠. 그 말 속엔 묘한 구속감이 느껴졌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동네 근처 댄스홀에 갔다. 춘희는 반짝이는 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세진은 흰 셔츠에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나섰다. 처음엔 둘만의 느린 왈츠. 그러나 곧 춘희는 발을 헛디뎠고 세진은 그 틈을 타 다른 여자와 춤을 추기 시작했다. 상대는 단정한 단발머리의 중년 여성. 블랙 원피스를 입고 고운 미소를 짓던 그녀는 말도 예쁘게 하고 리듬도 잘 맞았다. 춤 잘 추시네요. 리드가 안정적이세요. 세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상대가 좋아서 그런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춘희의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다. 그녀는 술을 한 잔 들이켜고 댄스홀 구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어딘가 질투로 얼룩진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여자를 향해 다가갔다. 정면으로 가로막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이 사람 제 사람이거든요. 춤출 거면 딴 남자랑 추시죠. 모두가 놀랐다. 그 여자도 세진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세진은 당황한 듯 춘희를 데리고 나갔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둘은 조용히 걸었다. 왜 그랬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왜? 나한테 우리 세진 오빠라고 부르긴 싫어하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웃음 넘치게 대화하더니 그건 그저 춤이었잖아. 춘혜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어깨가 젖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세진은 처음으로 춘혜의 집에 혼자 자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낡은 2층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허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더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내와 함께 살던 방에 들어섰다. 불을 켜지 않고 천천히 침대 옆에 앉았다. 중저면 앉았대. 그리고 오래 묵힌 핸드폰을 꺼냈다. 전원을 켜니 아들 민수의 부재 중 전화. 그리고 이초 정혜숙이라는 이름이 2번 떠 있었다. 그 이름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고민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그녀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 그녀는 외롭지 않을까? 나처럼. 그는 결국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세진의 입에서 나지막이 흘러나온 한마디. 잘 지내니? 그날 새벽. 잠결에도 강세진은 뒤척였다. 등이 시렸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새어나오는 찬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손이 무의식 중에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그 자리는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핸드폰은 침대 옆 서랍 속에 묻혀 있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째 그대로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상하게도 손이 저절로 서랍으로 향했다. 꺼낸 휴대폰. 전원을 켜니 오래된 통화 목록들이 떠올랐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 정혜숙.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울렁거렸다. 전화를 걸까? 아니면 그냥 다시 넣어둘까?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다. 뜨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그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다. 가슴은 점점 더 조여왔다. 그리고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변함없었다. 부드럽고 조용한 그 특유의 목소리. 세진은 순간 말을 잃었다. 샤베이의 샵제이 샤야 전.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녀의 말끝에 미세한 떨림이 실려 있었다. 언니라 참다이 저의 천천모가 희숙하. 한마디. 그의 입에서 겨우 떨어진 2글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곧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세진 씨, 당신이야. 정말 당신이야. 세진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 정말 당신 전화 올 줄 몰랐어. 기다렸는데 아니야. 포기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다. 숨죽여 울고 있는 듯 했다. 세진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너무 늦었지.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한참을 울기만 했다. 세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울음은 슬픔도 원망도 아닌 마치 아주 오래된 그리움이 터져나온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세진 씨, 내가 지금 돌아가고 싶다면 받아줄 수 있어. 그 말에 세진의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대답했다. 돌아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세진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엔 새벽별이 하나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집이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 그는 창고 문을 열고 대걸레를 꺼냈다. 먼지를 닦고 유리창을 문질렀다. 낡은 식탁보를 걷고 새 천으로 바꿨다. 냉장고를 비우고 신선한 재료를 사러 나갈 준비를 했다. 다시 한번 이 집을 정혜숙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날 저녁 그는 탁자 위에 작은 메모를 적었다. 당신이 오면 따뜻한 국부터 끓여줄게. 기다렸다고.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은 매일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 메모 옆에 오래전 혜숙이 좋아하던 장미꽃 한 송이를 놓았다. 그날 밤 그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하지만 오랜만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다. 창밖엔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고 작은 마당에는 매화꽃이 하얗게 흩날렸다. 한겨울 내내 얼어있던 세진의 집에도 드디어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오늘은 정혜숙이 돌아오는 날, 인천공항에서 오후에 도착한다는 아들의 말에 세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에 나섰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미역국을 끓여야 했다. 육수는 다시마와 멸치로, 고기는 정육점에서 가장 신선한 한우를 사다 손수 다듬었다. 불 앞에서 국을 저으며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은 내가 끓였으니까 맛 없어도 뭐라 하지 마. 부엌을 정리한 그는 마당으로 나와 작은 화분을 정리했다. 혜숙이 좋아하던 봉선화 씨앗도 미리 심어두었다. 꽃이 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기다리는데 익숙해진 그는 조급하지 않았다. 오후 3시 현관문 앞에 택시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천천히 차에서 내리는 여인이 있었다. 작아진 체구, 희끗한 머리, 거물롱 코트.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눈빛만큼은 세월을 이기고 있었다. 정혜숙. 그녀는 짐가방 손잡이를 쥐고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강세진.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많이 변했네요. 당신도요. 근데 눈빛은 그대로네. 세진이 먼저 손을 뻗었다. 혜숙은 머뭇거리다 그 손을 맞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따뜻했다. 집 들어가요. 현관문을 열고 함께 들어선 순간 혜숙은 멈춰섰다. 나저의 뒤에서 몸에 멈춰섰다. 집안은 바뀐 것이 많지 않았다. 그녀가 떠났던 그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 속엔 기다림과 준비된 온기가 느껴졌다. 거실 테이블 위, 한 송이 장미와 함께 놓인 메모.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읽었다. 당신이 오면 따뜻한 국부터 끓여줄게. 기다렸다고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은 매일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엔 이슬이 맺혔다. 세진 씨. 세진은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젠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말 더 많이 하고 덜 오해하고 그냥 같이 나이 들어가는 거야. 혜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나란히 거실에 앉아 따뜻한 국을 나누어 먹었다. 세진은 연신 국물이 짜지 않았는지 묻고 혜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식사를 마친 뒤 혜숙은 예전처럼 방 한쪽에 앉아 염주를 꺼냈다. 세진은 예전처럼 짜증을 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TV를 켰다. 오래된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소리도 낮췄다. 그녀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 작은 변화 하나에 혜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 변했네요.
당신 덕분이죠. 밤이 깊어지고 집안은 고요했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자던 부부는 오늘 처음으로 한 이불 아래 누웠다. 세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가지 마요. 당신 없이 지내는 거 정말 너무 길었어요. 해숙은 그의 손을 잡았다. 작고 마른 손끝에서 전해지는 천은 사랑이란 말보다 더 따뜻했다. 다신 안 떠날게. 그날 밤, 오랜만에 그 집엔 두 사람의 숨결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날 밤, 불은 모두 꺼졌고 집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강세진은 잠들지 못했다. 증내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고르게 숨쉬는 정혜숙의 온기를 느끼며 그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달빛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고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엔 두 사람이 함께 마신 찻잔 두 개가 아직 따뜻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세진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질문 하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왔다. 우리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는 알고 있었다. 같이 늙어간다는 것은 단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다시 마주하고 용서하라고 새롭게 사랑을 배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해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뭐해요? 굿님? 세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나랑 계속 있어줘요. 해숙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맞잡았다. 그 밤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 풀지 못한 매듭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란 여정의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막 다시 출발선에 섰고 앞으로 어떤 갈등과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로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회차 파트2에서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